나는 어릴 적부터 집순이었다. 8살 때 아빠가 혼자 있고 싶어요 라는 책도 사준 적이 있다. 사람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 왜 심심하다고 하는지 이유를 당최 알 수 없는 그런 인간인 것이다. 결혼을 하고 주부가 되면 해야 할 일들 대부분 집에서 일어난다. 나는 주부가 되어도 나가고 싶어서 똥줄이 타거나 갑갑하거나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일단 요즘의 일상은 약속도 꼭 해야 할 일도 아무것도 없는 일. 아침에 틈틈이 청소를 해놓고 아이를 등원시킨 후 집에 돌아와 멍을 때린다. 이 시간을 벌기 위해 아침에 조금이라도 치워둔 것이다. 그리고 또 청소를 한다. 눈앞에 늘어져 있는 집안일들을 완전히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다 누워서 오늘 봐야 할 영상도 보고 매일 조금씩 피아노를 쳐본다. 대체 언제 미스 없이 칠 수 있는 거지? 이제 손가락도 늙어가는 것 같다. 사실 이런 생활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아이가 어릴 때 나는 직접 가정 보육을 했다. 이것 또한 나의 로망 중 하나긴 했다. 친구들이 제발 어린이집 좀 보내라고, 브런치 좀 같이 먹자고 할 때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그 짧은 아가 시절을 다른 곳에 상납하고 싶지가 않았다. 지금 생각해도 좋은 선택이었다. 물론 비와 혼을 갈아 넣었다. 드디어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이제 유치원 좀 보내보나 했는데 그해 코로나가 닥쳤고 12월생이라 새돌이 막 지난 아이를 마스크 씌워서 버스 태워서 바이러스 조심하라며 유치원에 집어넣을 용기가 나질 않았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하고 싶었던 여러 소소한 계획들이 나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미뤄야 했고 사라진 건 나의 계획들만이 아니었다. 아이의 낮잠이 사라진 것이다. 낮잠이 없어진 5살 아이를 집콕하며 보는 일은 역시 뼈와 혼을 갈아야 가능했다. 나도 모르게 몸이 지쳐갔고 비타민으로 버티며 1년을 보냈다. 6살 되던 해에 유치원에 갔지만 아이는 1시 반면 마쳤다. 등원 후 청소하고 겨우 라면 하나 끓여 먹은 얘가 왔다. 처음 가져보는 자유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좀 살 것 같았다. 그리고 7살이 되면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세상을 휩쓸고 난 후 5월부터 아이는 태권도에 가게 되었다. 태권도가 목적은 아니었고 그냥 친구를 사귀러 갔다. 그렇게 아이의 퇴근은 3시 20분이 되었다. 어쨌든 그 정도가 되고 나니 조금 실망도 했다. 갑자기 나는 뭘 해야 하나 모르겠어서 일단 좀 쉬었다. 1시 반에 올 때는 맘 놓고 쉴 여유조차 없었는데 한동안은 그저 쉬었다. 5년 동안 쉼없이 24시간 365일 아이와 붙어 있으며 나는 이제 셀카도 슬퍼서 찍지 못할 정도로 폭삭 사갔으며 몸은 불고 지쳐 있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어떻게 5년 동안 아이와 있냐며 육아가 즐겁냐며 혀를 내두르곤 했다. 원래가 집순이라 그나마 아이와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게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나름 간절했었나 보다. 아이를 태권도에 보내며 드디어 집순이의 꿈이 이루어지는 건가 싶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뭘 딱히 하지 않아도 시간이 너무 잘 간다. 하지만 여전히 끝없는 집안일이 날 압박한다. 그래서 다 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이만큼만, 내일은 저만큼만. 처음 가져보는 여유를 잃고 싶지가 않았다. 나도 한숨 좀 돌리고 혼자 생각도 좀 하고 그렇게 지내보고 싶었다. 여전히 열일하러 출근한 신랑 생각도 좀 났지만 너가 꿈꾸면서 잘 때 수차례 아이를 달래고 모유를 수유를 하고 바깥 생활은 포기하고 아니 너는 출근할 때라도 혼자 있잖아. 나도 좀 혼자 있어 보자 라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합리화를 하며 허송세월 보내듯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정말 싫지가 않았다. 그래도 살림은 끊임없이 밀려들었고 아이는 어리고 꾸역꾸역 집안일을 해보지만 아직 아이가 어려서 치운 게 반나절이 못 간다. 아직 치운 보람이 별로 없다. 치웠을 때의 그 성취감이 너무나 짧다. 그래서 영상을 남겨보기로 했다. 미니홈피 시절에도 디카로 영상을 찍어 브이로그를 올린 적이 있다. 지금 보니 아주 보기 싫은 추억이다. 그때부터 계속 할 걸 싶기도 하고 지금은 영상 편집 고수가 되었을 텐데 너무 앞서갔잖아. 그렇다. 나는 그런 일을 좋아했다. 그랬던 사실이 떠올랐다.
그 일은 집순이에게도 최적화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드라마를 보고 하이라이트 영상을 뽑아서 뮤비를 만들기도 했다. 그때는 십수년 전이라 지금 같은 유튜브 생태가 아니었다. 몇 년 뒤에 그 영상의 조회수가 몇만이 넘어가며 좋아요가 수십 개 달리고 영어로 댓글들이 잔뜩 달린 걸 발견했다. 아, 유튜브를 진짜 했었어야 하나. 그냥 재밌어서 한 건데 재밌는 걸 미친 척하며 3년을 하면 성공한다더니 역시 앞서가기만 했지 게을러 빠져버린 인간의 한 후회일 뿐이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도 별일 없이 일상이 지나간다. 집순이는 이래서 집순이인 것이다. 별일 없는 일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집순이가 집순이인 이유이다. 나 또한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다거나 카페라도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때려줘야 가슴이 뻥 뚫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공감 못하는 건 아니다. 그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훨씬 선호한다는 것이다. 쓸데없이 에너지 빼고 돈과 시간을 써가며 이 소중한 시간을 왜 헌납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인 것이다. 물론 집순이로 살다가 밖에서 사람을 만날 때 반짝 텐션이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가 등원 후에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는 게 나한테는 가장 달콤한 시간이다.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다. 그냥 뒹굴거릴지언정, 할 일을 미루고 멍을 때릴지언정, 게으르다고 노는 주부 같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냥 가장 나답게 내가 뭘 하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내 집에서의 평온한 그 시간.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간이겠지만 단지 편해서라고 하기엔 이런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도 있다. 시간을 쪼개서 자기 발전에 쓴다든지 뭐라도 배운다든지 돈이라도 벌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나가서 쇼핑이라도 하든지 밖으로 나가야만 뭔가를 얻는다고 강요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집순이라고 그런 걸 모두 다 안 하고 사는 건 아니다. 물론 집 밖에서 얻는 것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권리를 누리는 게 내가 얻는 가장 큰 것이다. 살다 보면 정답은 없다. 밖에서 얻어지는 것들의 허탈감과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행복이 사회적 성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듯 밖으로 나가야만 사람이 성장하는 것만도 아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공간이다. 마음을 탁 놓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혼자 사는 사람은 집이 외로울 수도 있고 결혼한 사람들은 집이 마음껏 쉴 수만 없는 공간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집은 쉼이어야 한다. 하지만 나 같은 집순이에게 집은 물론 쉼 그 이상이다. 의식주와 배변 활동까지 모든 걸 가장 편안하게 제공받으면서 하고 싶은 걸 집 안으로 끌어들여 이곳에서 최고의 편리함과 시간, 돈, 심리적으로든 체력적으로든 최고의 가성비를 누리며 할 수 있는 너무나 탁월한 선택 아닌가? 단지 새로운 공간이 주는 자극과 사람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받는 에너지들이 없다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또 자연스레 또는 어쩔 수 없는 형태로도 무조건 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써 또 그런 시간을 만들지 않을 뿐이다.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집에서도 시간이 부족한 집순이에게 주부라는 것은 행복할 때도 개꿀일 때도 많다. 대신 내려놓아야 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승자인 법이다. 물론 집에 붙어있지 못하는 사람이 주부가 된다면 갑갑해서 틈만 나면 계속 밖으로 돌거나 동네 인싸 아줌마가 되거나 우울증이라도 걸리거나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집순이가 주부가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내가 집에서 자유롭게 누리던 시간을 많이 잃는다는 것뿐이다. 그것은 주부라는 직업으로 볼 때 집에서 꼭 해야 하는 일들이 곧 나의 일이기 때문에 출근하는 사람들처럼 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주부의 삶을 잘 활용하고 만끽하고 있다. 나는 승리한 주부 집순이다.